자가치아를 이용한 치조골 이식술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분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그 환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치주질환으로 생긴 그 해당 부위의 치아를 보통은 예전에는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을 하죠. 그 치아를 버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 뼈가 많이 부족을 해서 예전에는 뭐 인공뼈를 쓰든지 아니면은 환자 자신의 다른 부위에서 그 뼈를 채취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면 네. 또 그 뼈를 채취하기 위한 부가적인 또 수술이 필요도 네.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치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던 자기 치아를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적절하게 뼈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뼈 이식제가 요즘에는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치아를 이용한 뼈 이식제는 아무래도 자기 신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환자한테 직접 적용을 하게 되면 잘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형성을 또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종골이나 동종골,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뭐 감염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작용들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건 자기 치아를 이용한 뼈를 이제 환자 부위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조골을 조금 끈끈한 형태로 이렇게 접착성이 있게끔 만들어서 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심은 임플란트 주변 뼈가 얇아서 위쪽으로 임플란트가 살짝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렇게 꺼진 그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나중에 보철물이 나왔을 때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잇몸이 꺼지니까 아무래도 입술도 조금 내려가서 예전과는 약간 다른 안모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조골 이식을 통해서 완벽한 잇몸 형태라든지 안모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가치아의 이식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먼저 3차원 그 CT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잇몸뼈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상된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이식할 환자의 치아를 발치한 후에 소독과 이물질 제거를 통해서 이제 파쇄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잇몸을 최소 절개를 해서 부족한 잇몸뼈를 대신해서 뼈이식을 한 후에 뼈이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 같은 것을 덮고 그다음에 잇몸을 단단하게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잇몸과 이식한 뼈가 아무는 데까지는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뼈이식제가 잇몸뼈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뭐 식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동시에 뼈이식을 하고 나서 적절한 그 치조골 상태라든지 잇몸뼈 그다음에 뭐 치연의 외형이라든지 안모 외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보철물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본인의 치아를 이식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확실히 현저히 낮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가치아 뼈 이식의 장점은 본인의 뼈를 채취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수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자 또한 이거는 환자 본인이나 뭐 가족들에게도 뭐 이식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장기적인 그 보관이 가능하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또 치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감염이나 면역 반응 등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자가치아를 이식하고 나면 많이 아프지는 않나요? 자가치아 뼈 이식을 할 때는 뼈 이식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면 굉장히 아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마취제와 진통제가 잘 나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의 통증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마취가 풀린 후에도 뭐 큰 통증은 없는 편입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마친 뒤에 마취가 풀린 뒤에 진통증은 잔잔한 통증 등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편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냉찜질을 또 해주는 것들이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부종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장님 또 하나의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임플란트는 비용도 많이 들고 통증도 다시 겪기는 두렵거든요. 이 한 번 심은 임플란트 평생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장기간 여러 연구에 의하면
10년 이상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고요.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과 구강위생관리, 특히나 정기적인 검진이 장기적인 임플란트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사람은 잘 관리해서 평생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꼭 내원을 하셔서 잇몸 치료 등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가치아를 이용한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번 씹은 임플란트가 문제없이 오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임플란트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라서 뭐 썩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이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싸고 있는 치조골이 손상이 된다든지 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는 임플란트가 보내는 뭐 3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양치질을 할 때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양치할 때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나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름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임플란트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잇몸이 점차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평소에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잇몸 건강을 위해서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3분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것, 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사이, 그러니까 치아 사이사이에도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끼어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빼내 주시고, 또한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같은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건강한 임플란트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수칙들인데 가끔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오히려 놓치기가 더 쉽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중요성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자나깨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임플란트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치아를 지키는 것인데요. 평소 나의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건강한 미소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신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